네, 여러분, 저는 삼양에서 VAF 렌즈가 나왔다라는 소식은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사용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양에서 VAF를 위한 아나몰픽 전용 어댑터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삼양으로부터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렌즈 라인업을 사용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의 삼양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떻게 이 어댑터가 나오게 됐는지, 앞으로 또 어떠한 액세서리나 앞으로 또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질 건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삼양의 VAF 아나몰픽 어댑터를 소개하는 거지만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또 너무나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니 바디의 조합으로 앞으로 이 아나몰픽 어댑터로 컨텐츠들도 열심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도 소니 FX3의 삼양 VAF 45mm의 아나몰픽 어댑터를 마운트 한 채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앞에 사각 필터 좀 제거해 줄래요? 빼게 되면 이러한 느낌이고요. 다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어댑터나 필터나 이런 것들을 삼양의 아나몰픽 어댑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면서 사용을 해보면서 또 영상에 새롭게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소니 바디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양 VAF 렌즈가 있으신 분들은 어댑터만 구매를 하시고 앞에다 장착을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mm 렌즈를 이용을 하다가 50mm 렌즈를 샀어요. 물론 화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이 아나몰픽 촬영은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달라집니다. 일단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쪽에 보이는 가로등의 플레어라든지 그리고 보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인 보케가 아니라 조금 홀쭉한 보케가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중앙만 초점이 맞으면서 주변은 왜곡 때문에 날아가면서 시선이 집중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아나몰픽 어댑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 어댑터 하나만으로 많은 게 변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다른 렌즈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화각을 찍어도 이런 느낌을 절대로 낼 수도 없고 편집으로 만질 수는 어떻게 보면 만질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이고 저는 이런 느낌은 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20mm, 기존에 있었던 24mm, 35mm, 45mm, 75mm, 100mm까지 삼양 VF 렌즈가 총 6단계로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아나몰픽 어댑터가 있으면 웬만한 전 영역대 화각에서는 전체적으로 아나몰픽 촬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나몰픽 어댑터의 외형과 결과물, 간단한 것들 말씀드리고 제가 또 이것저것 촬영을 해가지고 아나몰픽으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품명은 VAF 1.7 아나몰픽 MF 어댑터입니다. 이름에도 있듯이 어댑터를 장착하게 되면 매뉴얼 포커스로 운용이 됩니다. 방법은 기존의 VAF 렌즈의 접점을 맞춰가지고 밑부분을 잠궈주기만 하면 바로 운용이 되고요. 기존 VAF 렌즈의 MF 기능이 그대로 어댑터로 옮겨지게 되고요. 커스텀 M2로 옮기게 되면 기존 VAF 렌즈는 조리개 링으로 변환이 되면서 따로 렌즈와 어댑터 초점을 잡을 것 없이 마치 하나의 렌즈처럼 운용이 가능합니다. 압축 비율은 1.7배예요. 렌즈만 마운트하고 촬영을 한다고 영화 비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조금 뭉툭한 느낌으로 촬영이 되고 편집 과정에서 디스키즈를 해줘야 비로소 아나몰픽 영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소니 바디나 자체적으로 디스키즈 비율을 지원하는 바디에서는 정확히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을 보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에는 대부분 다양한 압축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웬만하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게는 캡 제거했을 때 약 900g으로 기본적인 VAF 렌즈들이 약 280g으로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약 1180g이 됩니다. 소니나 캐논에서 요즘에 나오는 70-200이 1050g 정도니까 망원 렌즈보다 조금 더 무겁다 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 VAF 렌즈들이 100mm
5mm 제외하면 T값이 1.9이기 때문에 밝은 조리개로 가성비 있게 아나몰픽을 촬영할 수 있게 된 셈이죠. 필터 구경은 95mm로 기본적인 매트박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FX6와 같은 자체 내장 엔드를 지원하는 카메라가 아니라면 사각 필터에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한 셈입니다. 초점 기어가 VAF 렌즈보다 단단해가지고 무선이나 일반 팔로우 포커스 할 때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시네마 렌즈처럼 초점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반 1인 핸드헬드 운용 시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무선 팔로우 포커스가 아니면 조금 타이트하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앞쪽 탈리 램프로 촬영 중에는 빨간 표시줄을 통해 가지고 쉽게 촬영 중임을 알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아나몰픽 어댑터가 브이로그를 위한 기동성에 매우 좋은 솔루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MF 포커스를 조절해야 되며 크기도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서 내가 아나몰픽에서 주는 느낌을 영상에 녹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기에는 가장 가성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몰픽의 결과물도 한번 살펴보실게요. 아나몰픽 렌즈의 가장 큰 특징은 할리우드 액션에서 많이 나오는 멋지게 가로로 쫙 갈라지는 플레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나몰픽 느낌을 낼 수 있는 필터도 물론 있습니다. 저가이긴 한데 그것들은 방향도 그때그때 다 맞춰줘야 되고요. 빛만 뭔가 내고 있으면 무조건 갈라지기 때문에 좀 과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취미가 아닌 사용에서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나몰픽 렌즈나 아나몰픽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환경에 무조건 플레어가 쫙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촬영에서 빛샘의 현상이라고 하죠. 플레어가 내 렌즈로 새어 들어오는 그 각도가 됐을 때 플레어가 가로로 길게 갈라지게 되고요. 그 순간 나오는 플레어는 아나몰픽 어댑터를 사용을 하면서 우와 진짜 다른 느낌이다 라는 말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현재까지는 소니 바디가 상업 영역에서 제대로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니 사용자분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보케와 왜곡인데요. 플레어만 만들어낸다 라는 게 아니라 보케의 망울이 압축으로 인해서 길쭉하게 길어집니다. 일반적인 원형의 아웃포커싱에 적응된 우리 눈에 조금 다르게 보여지게 되고요. 주변부는 왜곡으로 인해서 좀 흐릿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그 시선이 자동적으로 중앙으로 몰리게 되면서 몽골한 느낌을 내다 보니까 이것 또한 아나몰픽 어댑터를 사용했을 때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케는 중앙부를 제외하고는 가로 갔을 때 일부분이 잘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냅니다. 부족함이 없는 보케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선회도를 보여주는 렌즈보다는 유하게 표현을 하면서 조금 더 시네마틱에 맞는 연출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퀴징, 브리딩입니다. 움직이면서 초점이 변화하는 영상에는 차이를 못 느낄 수 있지만 고정된 영상에서는 초점이 이동을 할 때 화각이 양옆으로 벌어지고 좁아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선은 아나몰픽 어댑터를 장착을 하게 되면 AF 활성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번에 짐벌을 또 이용을 한번 해봤는데 DJI RS4 프로에 라이다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왼쪽에는 무선 영상 송신기 겸 모니터를 연결한 다음 무선으로 AF를 이렇게 컨트롤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좀 컴팩트하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밸런스가 어댑터가 살짝 커서 짐벌에 올리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고 이렇게 간편하게 AF를 무선 팔로우로 운영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제한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짐벌 활용에 조금 컴팩트하게 들어가는 것들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삼양의 아나몰픽 어댑터를 이렇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나오는 렌즈나 카메라들이 조금 더 컴팩트에 집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나몰픽 어댑터를 이용을 하면 요즘에는 조금 맞지 않겠지만 가성비 있고 간편하게 아나몰픽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장점이 맞고요. 우리가 아나몰픽 촬영이라고 하면 유튜브에서도 검색만 해보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봐왔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촬영을 하고 내가 그 촬영물을 만져보면서 편집을 해보니까 더 느낌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볼 곳이 있다면 이 아나몰픽 푸티지를 받아가지고 보정을 해보시는 것을 너무나도 권장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FX6처럼 내장 ND가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각 필터를 이용을 해줘야 되지만, 제가 삼양 본사 사무실에서 이 렌즈를 만드신 분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전자 ND라든지 이런 액세서리들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조금 더 개발이 빠르게 되어가지고 조금 더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나몰픽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계속해서 뽑아내 보일 테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우티쇼트의 우찌였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일어나셔서 그날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